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저번 방송은 약대였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약 2주간 의대에 대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 이 방송 올라갔을 때 첫 페이지의 제목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2023학년도 의학계열 수시 전형 2.5등급도 합격 가능하다. 이렇게 될 텐데 실제로 억울 아니에요, 이거. 네. 많이 컨설팅 하시면서 그럼요. 봐왔던 학생들. 그러니까 억울 아니에요. 뭐 2점 때도 의대에 합격이 됐고. 근데 제가 사실은 2.5라고 얘기한 건 너무 2.7까지 뭐 2.8 솔직히 더 내려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정말 억울로 보일까봐 제가 참아서 진짜 그 메인 화면에 2.5등급을 한 거예요. 네. 요즘 레옹님 컨설팅으로 엄청 바쁘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이런 성적을 가지고 온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지금 전국에서 이제 다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컨설팅이 학부모님들이 확실히 코로나서 그런지 이제 생기부나 이런 쪽으로 보내주시고 좀 검토하고 그래서 거의 이게 뭐냐면 작년부터 22학년도 작년부터 이 문이과 통합형이 된 첫 해잖아요. 사실상 시스템이 바뀌면 데이터 자료는 그전 데이터 자료는 다 날라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언제 우리가 그쵸. 실질적으로 향후 뭐 5, 6년 전 예전에 5, 6년 전에 수원 수트를 어떻게 통합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가지고 사실상 또 학교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데이터도 없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컨설팅 쪽으로 문의가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인들도 사실상 그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왜냐면 좀 이게 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거나 한 5년치 정도 3년치만 되더라도 데이터를 보고 웬만한 눈치 빠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치 빠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빨리빨리 조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없는 게 가장 문제예요. 혼자서는 입시 전략을 짜기가 쉽지 정말 어려워진 네. 때겠네요. 올해도 그럴 것이고 또 내년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약대 같은 경우예요. 뭐 언론에 다 나가겠지만 약대 서열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네. 완전히 서울대가 뭐 10위권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올해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약대는 올해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2, 3년 정도는 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경쟁률이 나오고 합격 레전드 등급이 나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대 쪽으로 좀 우리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심층으로 좀 분석해보고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 시점쯤 되면은 뭐 진짜 뭐 영업 비밀이다 뭐 이런 일이 나가는데 이제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니까 작년에 저희가 최대한 이게 좀 가려서 정말 학교도 ABC로 얘기하고 그냥 학과만 얘기하고 여기 이번에는 그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방송했으니까 21학년도에 뭐 경쟁률이 3.5였는데 그 방송랑 그 학과를 정말 잘 찾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이. 그래갖고 아니 3.5등과 방송 나가고 18대 1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가. 그랬던 경험이 저희 너무 많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오히려 저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좀 정보를 주려는데 우리 그것만 딱 보고 딱 거기에 또 찾아서 들어서면 그 대학의 그 과가 또 경쟁률이 오르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의대 수시 모집 안내에 앞서서 또 저희 썸네일 보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저희가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흥분했어. 나 진짜 이게
네, 죄송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임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그냥 이게 참 내가 민우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어. 뭐가 탁 나오니까 인사하는 걸 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학부모님들이 간혹 이렇게 성함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편하게 내용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저도 이제 편해요. 뭐 직함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내용 선생님 이게 저는 아마 일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편하게 혜림쌤입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서 2.5등급인데 사실은 더 내는 2023학년도 의학학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대뿐만 아니라 네. 다른데 치대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2.5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사실상 의학 계열 모집 정원을 본다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다 포함해서 정원내가 6,568명이에요. 근데 정원 외까지 다 포함하면 한 7,000명 거칠게 잡을게요. 자, 보세요. 그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공대 쪽 있잖아요. 스카이 공대 쪽. 그 인원 또 좀 더 포함해. 왜냐면 내신이 좋고 성적은 되는데 의대를 그냥 본인이 싫어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네. 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자기는 봤습니다. 뼛속까지 막 기계하고 컴퓨터 이런 쪽이다 라고 얘기하고 성적이 충분히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인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학과 계열도 아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어디까지 잡으냐면 스카이 공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또 특성화대학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런 대학과 인원 다 하면 거칠게 잡아서 이렇게 의학 계열과 스카이 공대와 특성화대학까지 한 15,000명 정도 나와요. 그러면 솔직히 작년에 작년에 진짜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뭐랄까 확률 통계 대부분 문과생이 보는데 네. 미적분하고 기하를 보는 수능을 보는 학생이 26만 7,483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1등급이 4%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을 비율을 따져보면 한 8.5%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의학 계열이 물론 요거 이제 정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점대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생각해서 뭐 의대 가려면 뭘 1등급이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 거죠. 솔직히. 그리고 또한 이런 분위기라면은 내신도 인구 절감에 따른 또 내신도 네.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추세도 보이고 있는 거고. 먼저 지난주에는 제가 까지는 약대를 했고 오늘 의대입니다. 의대 한번 모집 인원 한번 네. 점검해 볼게요. 전체 2023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14명을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는 1,859명, 그다음에 정시로는 1,157명입니다. 다시 수시로 1,859명이 모집이 되는데 교과 전형으로 917명. 뭐 비율로만 한 30.4% 정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821명, 27.2% 정도 나오고 논술은 뭐 119명, 3.9% 정도 나오는데 역시 의대도 종합보다 교과 전형으로 더 많이 뽑는다. 왜? 비수도권 네. 쪽에서는 종합보다는 아무래도 교과를 많이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시하고 정시를 뽑는 대학들 중에 수시에서 의대를 제일 많이 뽑는 대학 탑5 서울대가 95명 제일 많이 뽑습니다. 네. 서울대는 뭐 의대생만 95명. 네. 그 다음에 전남대가 수시로 90명을 뽑습니다. 넘버 2입니다. 넘버 3는 전북대입니다. 84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북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고려대 81명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사실 고려대가 81명으로 탑5에 들어갔지만 그 다음은 부산대하고 울산대대 각각 이 부산대, 울산대는 수시로 80명씩 네. 뽑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로는요. 의대를 가장 많이 뽑는 대학이 한양대 68명 뽑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대가 어마무시하네요. 전북대는 뭐 수시에도 84명 뽑고 정시에도 58명 뽑고 거의
인원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네요. 네. 그다음에 이화여대가 정시에 55명을 뽑습니다. 그다음에 조선대가 51명 뽑고요. 중앙대가 탑5에 50명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좀 조사해 보면 충남대, 부산대가 45명, 그다음에 경희대하고 연세대가 정시로 44명 이렇게 뽑습니다. 많이들 뽑네요. 뭐 지금 뭐 탑5지만 그 대학들이 총 올해 39개 대학이에요. 39개 대학이에요. 39개 대학에서 의대를 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시에서 교과 전형하고 그다음에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으로 어디가 또 많이 뽑는지를 한번 좀 또 알아보면은,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이죠.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전남대가 85명을 뽑습니다. 제일 많이 뽑습니다. 교과전. 거의 전남대는 거의 다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뽑는 거네요. 수시 90명 중에 수시 90명 중에 85명이 그렇죠. 교과 전형인 거죠. 전북대가 75명 뽑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그다음에 조선대가 교과 전형으로 63명을 뽑고, 그다음에 인제대가 교과 전형으로 갑자기 탁 인제대가 튀어나오네요. 56명. 그다음에 순천향대학교가 탑5로 교과 전형 54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인제대, 순천향대 순으로 교과 전형을 뽑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전형입니다. 역시 뭐 서울대가 탑이죠. 95명. 수시 전체가 그러면은 학종인 거네요. 사실 이제 지균 같은 경우는 전교 1등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자서들한 면접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의 성격을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종합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는 대학이 원광대입니다. 71명. 그 다음에 대구 경북대가 58명으로 종합 전형으로 세 번째를 많이 뽑고요. 역시 고려대입니다. 고려대가 종합 전형으로 51명, 계열적합 전형과 학업 우수 두 개를 종합 전형 뽑고, 그 다음이 탑5가 연세대가 44명으로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야, 종합 전형 좀 이따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은데, 그쵸. 일단 1부에서는 제가 참겠습니다. 1부에서는 참겠습니다. 왜? 이게 억울해요. 2부까지는 가야 된다는 다음 주를 거죠. 기다려주시고. 두 번째 방송까지 보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인데, 뭐 논술 전형은 이렇게 많이 안 뽑네요. 역시. 그래도 가장 많이 뽑는, 논술로 가장 많이 뽑는 대학이 가톨릭대. 19명.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논술로. 그 다음에 부산대가 17명. 세 번째가 논술로 가장 많이 뽑는 데가 경희대학교하고 연세대, 미래인지. 원주죠. 15명. 그 다음에 중앙대가 논술로 중앙대가 14명이나 뽑네요. 그 다음에 경북대, 아주대가 각각 10명씩 탑5 안에 논술 전형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논술 전형은 뭐 경쟁률도 심하고 모집 정원도 적고, 역시 이 논술에 합격된 아이들은 도대체 난 되게 궁금해요. 정말 대단한 친구. 수학을 겁나게 잘하는 건가? 수학도 잘해요. 왜냐면 다 거의 다 채져 있어요. 수학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잘해야 돼요. 하기사 뭐 의대는 아무리 수시라고 하더라도 의대의 수시 전형 교과 종합 논술을 본다면 수능의 영향력을 한 95%까지 받아요. 거의 수시라고 하더라도 그쵸. 내신 성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수능 체제가 저기 하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쟁률 수시 경쟁률 한번 볼게요. 수시 경쟁률. 자, 교과 전형으로 가장 작년에 22학년도에 수도권 일단 이거는 수도권 대학 의대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2학년도 수도권에 있는 의대 수시 전형별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 먼저 가톨릭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요 10명을 모집했는데 40.3대 1이 나오는 경쟁률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려대가 학교 추천이겠죠? 30명 뽑는데 22.8대 1이 나오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인하대가 세 번째로 경쟁률이 높았어요. 교과 전형으로. 인하대가 10명 모집했는데 20대 1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가천대입니다. 가천대가 5명으로 교과전을 뽑는데 19.4대 1이 나왔고, 그다음에 연세대가 뭐 추천형이겠죠? 추천형 22명 뽑는데 10.23대 1. 5번째는 이제 탑5가 됐고, 경쟁률이 가톨릭대가 수도권 내에서는 교과 전형인데 이게 10명 뽑는데 굉장히 높네요. 네. 이 가톨릭대가 수능 체제도 높아요. 난 좀 이따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수능 체제가 꽤 높은 대학인데도 여기를 대단한 것 같아. 무슨 생각인지.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 중앙대 다빈치 전형이에요. 중앙대 다빈치 전형이 9명 뽑는데 39.44대 1. 네. 제일 종합 전형으로 수도권에 있는 의대 중에는 제일 종합 전형으로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 다음은 가천대가 20명을 뽑는데 36.9대 1 종합 전형으로. 그다음에 아주대가 에이스 전형이죠. 20명을 뽑는데 36.6대 1. 그다음에 중앙대가 다시 또 탑4에 들어가 있는데 역시 탐구 인재 전형이죠. 탐구 인재 전형이죠. 요게 9명 뽑는데 32.67대 1 나왔고, 이화여대가 탑5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인데 13명 뽑는데 30.85대 1 경쟁률 나왔어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 특이하죠. 단계별이 아니죠. 네. 일괄합산입니다. 면접이 없다는 없는 종합전형. 그런 대학이 혜림쌤이 아까 조사한 거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전국의 39개 대학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면접이 없다. 즉 일괄합산으로 진행되는 대학교가 난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저도 의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다고 하면 당연히 1단계, 2단계 있고 면접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일괄합산이 면접이 없는 경북대가 올해 없고요. 면접이. 네, 그다음에 학종. 이화여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괄합산이고, 그다음에 중앙대가 다빈치하고 탐구형이 있는데 탐구형이 일괄합산이에요. 다빈치는 면접 그다음에 없고요. 충북대 종합전형 1, 2가 두 개 다 면접이 없습니다. 없다. 네. 자, 면접이 없다라는 얘기는 학생부를 보는데 이게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말이에요. 종합전형인데 종합전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신 성적의 반영이 정량이 아니라 정성으로 정성으로 만듭니다. 들어갑니다. 근데 과연 나는 그렇죠. 아 그렇죠. 아니면 둘 정량을 중에 하나야. 정성적으로. 내가 볼 때 일단은 면접이 없다는 거는 일단은 그러면 내신을 근데 4개 대학 다 보면은 보세요. 경북대도 수능 최저 있죠. 네. 그다음에 이화여대도 수능 최저 있죠. 중앙대만 수능 최저가 없네. 일괄인데. 네, 그 충북대 학종 1이랑 또, 중앙대랑 네, 이렇게만. 그러면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어.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냥 생기만 보고 뽑는다는 얘기야. 네. 이 얘기에 대한 진실이라고 할까? 이 얘기는 다시 2부로 넘어갑니다. 네. 2부 주제가 뭔지 아세요? 2023학년도 의학계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들 수상하다. 이게 2부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1부에서 지금 저희가 맛배기로 예고를 계속 해드리는 예고를 하고 거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아니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 전형은 체제가 없지만 단계별로 해서 면접이 있단 말이야. 근데 탐구형 인재는 일괄인데 체제도 없고 면접도 없어. 그럼 도대체 뭘로 보고 뽑지? 와 그런 대학도 대표적인 대학 있잖아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다 없잖아요. 그냥 학생부 활동도 저기만 뭐. 충북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 1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인데 면접이 없는 거죠. 이거. 야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진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를.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뭐 이게 단위가 틀리네. 네, 그렇죠. 이 10의 단위가 아니라 이제 100의 단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세 자리로 넘어가네. 야, 인하대가 논술로 12명 뽑는데 486.5대 1. 아주대가 고등학교 하나가 들어고 통째로 들어가네요. 아주대가 네. 10명 뽑는데
468.6대 1. 네. 한양대가 논술로 8명 뽑는데 267대 1. 가톨릭대가 그래도 논술 많이 뽑네요. 20명을 뽑지만 잠깐만. 네. 논술은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작년이었고 네네네. 작년에. 네. 작년에 20명을 뽑았는데 한 명 줄었네. 올해는 그죠? 논술로 20명을 뽑았는데 266.4대 1. 경희대가 15명 뽑는데 210대 10.73대 1. 야, 이거 뭐 세 자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가 지금 체제는 다 있죠. 네, 이거 뚫고 붙은 친구들은 정말 인정해줘야 됩니다. 자,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다. 한양대 네. 그렇죠. 한양대가 체제가 없어요. 네. 그냥 논술로만 뽑는 거예요. 야, 그럼 논술을 정말 도대체 수학을 신의 경제에 이르는 솜씨를 가진 친구들일 거라고 대단한 생각합니다. 거죠. 이게 근데 사실은 이 채점이 사람이 직접 하는 거라 이게 그리고 또 논술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답도 맞춰야 되겠지만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도 점수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객관성이 있냐라는 뭐 채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난 그것도 솔직히 조금 거시기해요.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국어 논술. 국어 논술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것도 다 읽어보는 거잖아요. 읽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기본 점수를 어느 정도 표현을 했다면 점수를 주는 포맷은 나와 있는 거죠. 기준이 다 채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죠. 그죠? 네. 네. 그래도 그게 답만 딱 그러니까 수리는 인문 논술은 답은 보이더라고요.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딱 보면은 글을 보면은 이 읽기도 전에 이 글의 흐름과 이 완성도가 보이는 글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면은 역시나 읽으면서 들어가면은 정말 이걸 처음 읽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혜린 쌤이 논술 장인이잖아. 인문 논술 장인이잖아. 친구다. 네, 이런 게도 보이더라고요. 교수님들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과 논술은요 답도 맞춰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답이 더 틀려도요 힘들죠. 전개한 과정이 어느 정도 원하는 어떤 그림이 나오거나 전개하는 과정이 맞으면 거기서 부분 점수도 받아요. 486.5대 1 뭐 이 정도면은 모든 게 완벽해야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한양대 네. 같은 경우는 체제가 없기 때문에 전개하는 과정에도 풀어가는 과정도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전개 과정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우리 수리 논술 선생님들하고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답은 맞췄는데 높은 성적이 안 나오는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출제자의 논술이라는 건 솔직히 논술이라는 네. 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과 푸는 사람의 소통이잖아요. 근데 이과생들이 수리 논술을 딱 보면서 그냥 출제자의 의도는 완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수학 실력으로만 그냥 쭉쭉 푸는 거죠. 답만 도출해내는 예. 거죠. 이렇게 되면은 출제자가 원하는 전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틀리는 과정이 좀 있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하여튼 이 논술 전형은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이 의대를 논술 전형 합격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른 아이들이 아닐까 수학에 대해서 맞습니다. 신의 경지에 네. 오른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아이들 거기다가 한양대 빼고는 또 나머지는 또 수능 체제도 다 맞춰야 굉장히 된단 높죠. 말이에요. 예. 수능 체제도 뭐 보통 뭐 이게 수능 체제인가요? 어마무시한 수능 체제죠. 사실상.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부러 제가 이제 좀 얘기하는 게 교과 전형으로 경쟁률 제일 높은 가톨릭대라든지 종합 전형으로 제일 높은 경쟁률 높은 중앙대라든지 논술 전형으로 제일 높은 인하대라든지 이 탑5들의 그러면 혹시 이 경쟁률이 높은 교과 종합 논술의 대학 의대를 모집한 대학들이 수능 체제는 어떨까 내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수능 체제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경쟁률에. 네. 아이씨 또 그것도 아니야. 왜? 가톨릭대가 10명으로 학생과 교과 전형을 뽑는데 40.3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저가 보면요. 4개 영역 합 5예요. 아, 정말 4개 영역 합 힘들죠. 5예요.
이거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돼. 아니 떨어져도요. 최저 그쵸. 맞추고 떨어져도요. 정시로 들어갈 수. 정시 의대 가요. 고려대는 안 그러나? 고려대도 똑같아. 네. 고려대도 4개 영역 하5예요. 고려대도. 두 번째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가 3개 영역 모두 1등급. 가천대도 3개 영역 모두 1등급. 연세대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심측 면접이 있죠. 최저보다 더 어렵다는. 수능 최저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 최저가 높은데도 경쟁률이 오는 교과 전형으로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야지. 네. 이것도 얘기하면 나 이제 방송하기 힘들어 이거. 그러니까 제가 제일 방송하기 힘든 게 이런 그 수시 원서 앞두고 정시 원서 앞두고 이거 진짜 조심해서 되게 얘기해야 돼요. 경쟁률 관련. 예. 괜히 합격 가능성과 이런 이렇게 것들. 했다가 막 또 글로 확 몰리고 막 그런다고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특히 왜 있는 그러냐면 상황이 많이 우리가 이 벌어지죠. 방송 전에 얘기했듯이 데이터가 없어요. 네. 데이터가 지금 작년 데이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방송의 매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의지를 하려는 청취자, 학생, 학부모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종합 전형 같은 경우 보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중앙대가 다빈치 전형이 경쟁률 학생부 종합 전형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내에서는 제일 높았단 말이에요. 39.44대 1. 네. 그런데 중앙대 다빈치 전형은 저기가 없어요. 최저가 없어요. 없었네요. 뭐 이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최저가 없으니까 경쟁률이 제일 종합 전형에. 대신 근데 이제 면접이 좀 있죠. 학생들은 다 대신에 넣었을 면접은 겁니다. 있죠. 네. 그 다음에 가천대가 두 번째인데 20명 종합 전형 뽑는데 36.9대 1. 근데 최저가 3개 영역 모두 1등급이에요. 이거 되게 높아요. 네. 그 다음에 아주대가 20명 뽑는데 이거는 4개 영역 합 6입니다. 물론 4개 영역 4개 영역 합보다는 살짝 낮지만 사실상 내가 2부에도 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4개 영역 합 6 맞추고도 떨어져도요. 솔직히 지방 의학학 계열은 다 갑니다. 중앙대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없어요.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중앙대는 일단 종합 전형에서 수도권 내에 경쟁률 탑과 탑 4를 차지했던 거는 일단 뭐 체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다빈치 전형이 단계별인데 경쟁률이 더 센 거죠. 탐구형이 다빈치보다는 경쟁률이 면접이 약하다는 없죠. 얘기인 거죠. 네. 그럼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일반고냐 자사냐의 기준이 또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거기까지밖에 얘기 요 못 정도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화여대가 높습니다. 역시 네. 탑 5인데 종합 전형의 미래인재 전형인데 여기 아까 저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화여대는 일괄합산이라 면접이 없다. 그냥 생기부 딱 넣어서 수능 최저까지 가야 된다. 4개 영역 합옵니다. 그냥 일단 이화여대는요. 모든 학생들이 있잖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학생. 남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여학생들의 리그거든요. 이거 이과 최상위. 근데 4개 영역 합오면요. 솔직히 이거 맞히면 다 합격이에요. 최저 맞히면. 솔직히 맞히면 합격이에요. 근데 아마 쉽지 않아. 왜냐면 경쟁률이 지금 3.85인데 실제 경쟁률은요. 한 자리로 뚝 떨어질 거예요. 이 체제를 체제 그러니까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라는 건 네. 수능 체제를 맞췄을 때의 경쟁률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빠져나가는 애들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이화여대 4개 영역 합5 맞추고 떨어지면 나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정시에 남녀공학이 있는 의대 쪽 가면 그래서 인서울 돼요. 이거 인서울 의대 돼요. 4개 영역 합5 물론 비율은 이제 영역별 비율 내가 어떤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음 논술 전형은 제일 경쟁률이 높은 대학이 인하대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인하대학교는 경쟁률이 제일 높은데 수능 체제도 내가 볼 때 제일 빡센 것 같아. 세계 모두 1등급. 아주대가 두 번째인데 4개 합육이란 말이야. 4개 합육이 쉬울까? 세계 모두 1등. 세계 모두 1등급이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한양대가 유일하게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양대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르는 아이들이 수능 논술을 풀어야 된다는 거. 네, 가톨릭대가 세계 합 4. 네. 경희대가 세계 합 4. 의대를 준비한 애들 같은 경우는 또 이 정도는 가볍게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큰 오산입니다. 왜? 논술 전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과 종합이 조금 힘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가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대 말고 의학 계열 빼고 일반 공대 쪽이라든지 자연계열이라든지 뭐 문과 일반 학과라는 거면 사실상 교과는 내신이 좋아야 쓰는 거잖아. 그리고 작년부터 추천을 받는 거니까. 네. 그러면 내신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상위 내신의 아이들은 교과로 간다라는 게 굳어지는 거. 그 다음에 종합으로 간다.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논술을 쓰는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포션이 보통 3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거칠게는 5까지도 내려갑니다. 내신이요. 실제로 대학에서 발표한 논술 전형의 일반고 학생이 6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 일반고 학생이 내신이 5등급, 6등급에 있는 학생이 수리 논술을 풀었을 때 과연 그 아이가 수학을 어느 정도 잘 인지를 하고 있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가 수능 체제를 마쳤으니까 합격이 됐겠죠. 그러면 논술 전형 의대도 그렇지만 일반과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있는 데는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1부까지는 23학년도 의대 전체 모집 민원과 그 다음에 경쟁률, 그 다음에 수시, 정시, 탑5, 그 다음에 수시 영역 전형별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살짝 힌트를 좀 줬어요. 살짝 힌트를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아마 재수 3수생의 청취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근데 현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일단 방송상으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앞으로는 이 수시를 앞두고 정시를 앞두고는 굉장히 좀 방송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타 방송들도 이런 저하고 같은 아마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뭔가 좀 좋은 정보를 듣는 게 역으로 안 좋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제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의대 방송 1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는 기대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수능 체제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 수상하다. 어떤 부분이 수상한지 수상하다. 다음 주 네,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